시간에 예술가와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정현 PD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남아주셨는데요. 저희 오늘 참석자분들 먼저 자기소개로 시작해볼까 해요. 선생님부터. 네. 손숙입니다. 박영호 역을 맡은 남명현입니다. 마정점 역을 맡은 정경순입니다. 기주봉입니다. 마녀 2부 조성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이 소냐 역을 맡은 심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영란 역할을 맡은 임강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내일 역할의 김승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트루그 윤서연입니다. 조강합니다. 네, 저희 반야제가 어제 개막을 하고 2회차 공연이 종료되었는데요. 저희가 2달 동안 꼬박 연습을 하고 막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우님들 그리고 연출님들, 터그님 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개막하신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이크 통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출님부터 소감이 어떠신지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살이 잘 안 빠지는 스타일인데 이 작품 하면서는 살이 빠졌습니다. 제가 수고한 것 같습니다. 조광아 선생님의 스타일과 체험의 만남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었습니다. 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톤 체역 작가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많이 시키고 힘들어서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밖에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그 아저씨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위대한 작가로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작품 하는데 되게 큰 의미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막 전부터 매진이 많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제 관객분들 꽉 채워진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좀 감이 안 잡혀가지고요. 제가 영화 GV는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연극도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요. 정말 연습할 때 저는 오히려 광화 선생님은 살이 빠지셨다고 하는데 저는 살이 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큰 무대에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체력 관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 사실 지금 개막했는지 실감이 좀 잘 안 나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막이 오르고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힘 빠지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너무 연출 조광아 씨가 그 제안을 했을 때 너무 그냥 쉽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하자. 그렇게 쉽게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지 몰랐고,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40년 전에 제가 이 극장에서 그 창극할 때 아르바이트로 와가지고 엑스트라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백스테이지에서부터 그 안진뱅이 역할이라
그 무릎을 꿇고 이 무릎으로 끝에서 끝까지 달려 나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제가 또 반야로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고, 오늘 어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너무 큰 호응해 주시고 작품을 너무 재미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좋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관객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뭐 연습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요. 이렇게 새롭게 해석된 그 안톤 체홉의 반야짓을 하게 돼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굉장히 기쁨을 느끼면서 했어요. 근데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또 우리도 너무 즐겁고요. 앞으로 남은 공연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홉의 작품을 바라보면 관객도 만드는 사람도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삶을 정말 밀도 있게 그려내는 예술 작품이라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지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그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종합 연출의 장연출에 번안 대본을 딱 읽어보는 순간 이 작품은 썩 괜찮은 작품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말 번안을 정말 너무너무 잘 해주셔서 한국 1939년도로 옮겨왔는데도 불구하고 체홉의 향기를 잃지 않고 우리나라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시대를 갖다가 잘 구현해내서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가 예상했던 만큼 좋은 작품으로 탄생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조성아 배우는 뭐 매체도 많이 하지만 과거에 연극으로 그 연기력을 다진 분이지만, 우리 심은경 배우 같은 경우는 스타일더라도 사실은 연극은 처음이기 때문에 연극 문법에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연습 과정을 보니까 그 연극 문법에 스며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정말 감동받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심은경 배우한테 정말 그 연극 문법에 스며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시간이 아마 앞으로 남은 7번의 공연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연습을 해보니까 이제 저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선배를 넘어서 조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대사가 100마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냥 이쁘고 기특했어요. 다들 너무 열심히 했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이 작품이 나의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근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하고 만나니까, 이번에 대극장은 한국에 사기가 어렵거든요. 워낙 극장도 크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부터 이렇게 또 많이 와주시니까 정말 행복하고 또 해야지. 선생님께서 계속 무대에 서실 수 있도록 국립극단에서 매번 공연을 해야겠네요. 네, 저희 배우님들이 이제 긴장도 많이 하고 계신데 관객 여러분 부드럽게 천천히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저 질문 2개만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연출님한테 안톤 체홉의 반야삼촌 가져오시면서 20세기 한국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면서 원작에서는 노동자와 인텔리, 농촌과 도시라는 층위가 있다고 그게 부딪힌다고 생각을 하면서 각색을 어떻게 하셨을까 했는데 한국과 정미소라는 조건을 가져오면서 생산자와 수탈자 그리고 심지어는 물레방아에서 정미소로 가는 인간과 기계라는 층위도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롭게 봤는데요. 이런 정미소라는 공간은 사실 원작에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미소라는 공간을 특히 선택하신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분들한테는 이 작품이 좀 크다면 큰 해오름에서 하는 연극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작품 준비하면서 압박감도 느끼셨겠지만 즐거웠던 연습실 에피소드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번안이죠. 윤석은 살짝 터치고 각색을 뭐 구조 앞뒤 바꾸기도 하고 막 편집하고 이런 거고 번안은 문화 자체를 나라가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서 굉장히 변화가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번안의 원칙은 사실 번안을 한 이유는 그 러시아 인물들의 이름들 부를 때마다 퍼스트 네임, 미들 네임, 라스트 네임 맨날 다르게 부르고 잘 외워지지 않는 이름이고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 익숙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았거나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이름부터 일단 장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우리 작품에서 수없이 이제 예술가들, 문학인들 예를 많이 드는데 인용구들 뭐 원작에서 당연히 러시아나 뭐 그런 유럽의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체협이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위대한 작품들은 오히려 그 원전의 워딩들을 유지하는 게 좋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체협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소소하고 별일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의 인물들을 캐치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감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체협이 왜 내가 어렸을 때 어려웠지? 왜 이제 공감이 가지? 근데 그런 레이어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일상에 대한 상상이 안 되니까 감각적으로 안 오니까 이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일상, 감각적인 그런 그 순간 속에서 느껴져야지 전체 작품의 의미가 올 것 같은데 이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해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익숙한 거 그냥 김소월 얘기해버리고 그냥 이상 얘기하면 누구나 다 즉각적으로 아니까 그런 얘기로 바꿔보자. 그래서 그렇다면 변환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사회적 배경하고 우리의 어느 시대를 해야지 가장 가까울까? 그랬을 때는 큰 도움이 됐던 게 장강년 소설가의 그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바둑계의 AI가 알파고로 인한 그 충격, 2세대의 패배로 인한 바둑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바둑이 어떤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수많은 시간들을 정진을 하는데 갑자기 알파고 하나 때문에 그동안의 공부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때 그 황당함들, 그 다음에 무력감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평생의 공부가 버려진다는 그 자기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체업의 인물들하고 반야의 특히 인물들하고 맞닿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는 그런 시대가 어디지? 그게 일제강점기 아닐까. 그렇게 오래도 5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쓰던 평생에 갖고 어떤 다듬었던 단어들을 문장들을 언어들을 쓸 수 없게 된 시대. 청년들이 어디로 나아갈 바를 다 사라져버리고 나이 든 세대들은 자기가 평생 노력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 그런 타이밍이 바로 이 시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았던 지식들, AI나 뭐 전쟁 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던 질서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 내가 알던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 같고 내 노력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일제강점기 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정미소라는 거는 원작에서는 어떻든 지방 영지에 말하자면 지주죠. 지주계층의 집안 이야기인데 우리한테는 지주라는 개념이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리고 그 변화하는 시대라는 것도 좀 가미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정미소라는 인천, 군산 이런 대도시나 교통의 물류가 어떤 뭐랄까 쌀이 생산량이 많은 그런 것도 아니고 영동 한간 지역은 경부선 하나 지나갈 뿐이죠. 근데 그 즈음에 그런 곳에서 조금씩 정비소가 들어갔긴 했다는데 뭐 그렇게 대규모로 경영이 잘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변화에 적응해 보려고 하지만은 변화를 잘 읽지 못하고 있는 엇박자인 그런 사람들인 거죠. 또 결국은 그 일에 그냥 매달리기만, 노동에 결국 시달리기만 하고 겨우겨우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체육의 원작의 인물들하고 많이 매칭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드라마투기 선생님께서 그 은희의 엔딩 대사에서 결국 노동, 계속 일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돼 라는 말이 아마 이제 체육의 원작의 제정 말기에 제국주의가 무너져가던 시기에 지주계급이 무너져가던 시기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사회주의의 노동자의 어떤 노동력을 강조하는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일을 해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강박증 이유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공허하지만 그게 또 거기에 뭔가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의미하고도 맞닿을 수 있는 게 이런 기계장터들이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시골 배경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와 옛날 문화와 꼭 뒤섞여가지고 지주의 그런 넓은 땅을 갖고 있던 집안이었지만 새로운 문화를 어설프게 받아들이면서 더 노동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런 배경을 보여주기가 좋은 데가 딱 정미소였던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저희 터그님이 체육을 공부를 오래 하셨죠. 한국으로 온 반야제 어떠신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연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대로 이제 당대 체험이 이 작품을 썼을 때 이제 제국 말기의 시기와 사실은 한국의 1930년대 말의 상황은 비슷한 점도 많고 또 다른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국은 이제 스스로 점점 이제 퇴행해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세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이제 다른데,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하면은 개연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 이제 연주님께서 각 캐릭터 하나하나마다의 전사나 이런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조율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연주님께서 바꿔주신 그런 부분들을 드라마토르그의 글에도 그대로 이제 옮겨 담기도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의 우리를 이야기하는데도 들어맞는 지점들이 있지 않았나,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 과정 중에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선생님들 연습 과정 어떠셨을까요? 경순 선생님, 선생님. 연습 과정에 재밌었던 것보다 늘 즐거웠던 거는 우리 손숙 선생님과 함께 작업을 한다는 거. 예, 하루는 피자 사주시고, 하루는 치킨 사주시고, 하루는 도시락 사주시고, 하루는 또 밥도 사주시고, 고기 사주시고, 예. 떡도 사주시고, 예. 역시 공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숙 선생님과 함께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일 저희 식사를 챙겨주신 선생님은 연습 어떠셨나요? 조강아, 연준이 나를 캐스팅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상해요. 무대는
늘 처음처럼 설레요. 이게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나 이 역할하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불러준 것도 너무 고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너무 기특하고 또 짠해요 사실. 이게 뭐라고 무슨 돈이 많이 생겨 무슨 명예가 생겨 그거를 일다 팽개치고 2달을 그냥 하루에 7시간 8시간 미친듯이 연습하는 거 보면서 일단 저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이번 출연진들 뭐 스태프들 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분 질문 받아볼게요. 네, 저희 중앙에 앉아 계신 분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멋진 공연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항상 체육 작품을 읽을 때마다 인물들이 뭔가 현실에 있음직하면서도 현실에서 참 보기 힘들어서 어떤 인물들을 읽을 때 공감이 잘 안 가거나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혹시 이번 연극 준비하시면서 인물 분석하실 때 좀 힘들었던 부분이나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서병호 선생님 어떠셨을까요? 저요? 네. 아까 에피소드는 아닌데 사실 이 작품에서 고증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자잘한 고증인데 마녀가 몇 곡의 마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녀가 저희는 193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40년 혹은 41년에 발표된 곡이면 여기 쓰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된 시기까지 다 그 알아보고 고증해서 이전에 나오는 마녀를 그 중에서 골라서 쓰고 했던 뭐 그 정도까지 굉장히 고증을 많이 했던 작품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이 서병우란 인물이 그냥 주변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지르는 그런 사람인데 심지어는 다리 아픈 것도 어떨 땐 아프고 어떨 땐 안 아프고 하잖아요. 선택적 고통이라고 할까? 제가 불리할 때만 아픈 거예요. 실제로 아프겠지만 제가 불리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을 굳이 표현하지 않는데 그 뭔가 그 원하는 게 있고 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또 제가 이 인물을 구축할 때 주변에 있는 몇몇 어른들한테서 뭐라고 할까 힌트를 얻었다고 할까요? 이렇게 구축을 했는데 보면 어떤 어른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어른 한 분 중에 아주 굉장히 괜찮은 그리고 굉장히 유하시고 사람 좋으신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순간에 그냥 버럭 화를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옆에서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을 하냐면 늘 조심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언제 어떻게 화를 낼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평소도 항상 늘 그분 앞에 가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주변을 장악하는 그런 분들이 몇몇 저는 봤어요. 그래서 서병우란 인물은 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가족을 장악하고 카리스마를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축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양말레가 왜 사위를 좋아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저기 얄미운 인간을 어머나지 새 여자까지 데리고 와갖고 그러면 도대체 왜 좋아할까? 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약간 겉멋이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영향받아서 책도 좀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식인을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고민이 많았다고. 정말 지식인. 제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양말레 여사님께서도 제 영향으로 3분의 2 지성인이 되셔서
온전한 지성인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병우의 버럭을 받아야 하는 영란은희 배우님 인물 어떻게 구축하셨을까요? 저요? 네. 저는 네, 일단 사실 연습할 때 제가 원작을 읽었을 때 소냐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막 밝은 인물이라고 사실은 읽히지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어떤 내면 안에, 그러니까 애써 막 이런저런 생활감이 있고 어떤 일을 계속 해 나가지만 뭔가 활기가 있다고는 생각하진 않았는데 연출님께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게 이제 활력과 활기였거든요. 근데 처음엔 사실 그 의미를 좀 잘 몰랐어요. 너무 그냥 단지 힘듦을 잘 모르게만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제 나름의 어떤 우려도 있었는데 그 지점에서 좀 사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무대에 서고 또 관객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다 보니 느꼈던 지점이 슬픈 걸 꼭 슬프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밝음 안에도 그 안에는 어떤 슬픔이 또 간직하고 있고, 그러니까 밝은 걸 슬프게, 슬픈 걸 밝게 이게 약간 이게 굉장히 양가적인 면모가 되게 존재하는 게 또 최고 작품의 또 어떤 매력이고, 네. 그래서 그런 지점이 굉장히 머리로는 알겠는데 표현을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보여지는지가 굉장히 저는 많이 고민스러웠었어요. 네, 그걸 지금 계속 이렇게 무대에 매번 공연하면서 지금 또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옐레나와 오영란은 원작과 지금 여기 반야제 나이 자체가 좀 달라요. 네, 처음에 원작을 우리가 너무 읽었기 때문에 이 반야제 오영란과 옐레나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 약간 좀 다른 지점들이 있거든요. 나이도 다르고. 그래서 많이 헷갈렸는데 계속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또 더 좋게 찾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옐레나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은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오영란으로서 살아야 되는 부분은 살고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찾은 단계고 많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아까 손 들어주셔가지고 이쪽 사이드에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공연 보면서 좀 주제도 다르고 내용도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좀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조금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상의 권태라는 작품이 좀 생각났는데 무기력한 농촌을 그린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혹시 연출님이 좀 모티브를 얻으셨다든지 좀 아이디어를 얻으신 우리나라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역사적 사건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상 이야기를 연극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작가 청산동 때. 예. 그때 이제 이상 주변에 문인들이 많이 있었죠. 예술가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여기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권태처럼 구체적인 한 작품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예술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 특히 문학인들은 모국어인 우리 말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이 억압당하고 심지어는 못 쓰게 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미래를 잃어버린 거죠.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는 이 다음에 내가 작품이 이렇게 깊어져야지 미래에 좀 더 편안한 경제적인 이런 가능성을 두고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미래에 헤일의 대사에 세상이 미쳐 들어가니까 이상한 시를 쓸 수밖에 제가 보는 이상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자기의 천재성, 자기의 재능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한테 나를 전달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오히려 역으로 이상한 행위를 해버리는 게 아닐까. 그 막막함들을 어떻게 버틸까. 그게 청년기지라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공부를 하고 세상을 알 것도 같은데 나에게 기회는 주어주자고 않고 자본도 없고 기성세대는 날 바라보지 않고 그럴 때 그 답답함이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아재가 전면에 나서 있지만 한때 그런 꿈을 꾸었고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어느 에 살다 보니까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길이 막혀버린 것 같고 이럴 때 심정이나 같은 게 아닐까. 나라를 잃어버린 젊은 자기 나라의 말을 잃어버린 젊은 문학인들 그리고 평생 노력해온 삶이 무언가 잘못 살아온 것 같고 그 미래도 더 이상은 개선할 여지가 없는 것 같은 막막함들 거기에서 이제 그 영란하고 해외 대사 중에 나오는 룸페인이 데카당스지 스탬슨이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시대 젊은이들 그런 데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퇴폐주의, 탐미주의 이렇게 말하자면 일종의 현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무피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그런 문학인들처럼 예술가들처럼 자극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인물들이 같은 그때 우리 민족이 우리 문화가 더더군다나 39년이 배경인데 그럼 이때쯤 되면 더 이상은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될 수 없는 거 아닌가, 영원히 나라를 빼앗기는 거 아닌가 하고는 어떤 막막한 절망감을 느낄 때의 무렵이어서 더더욱 이 인물들이 그런 심정에 그런 예술가들의 젊은 예술가들의 심정하고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권태를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 작품 자체는 아니었지만 그런 그 시대의 젊은 예술가들의 절망감을 맞닥뜨리는 부분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었죠. 네. 연출님 답변에 10문장 이상 넘어가시면 저희 손숙 선생님께서 자꾸 제 귀에만 들리게 길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 제가 이런 무대에서 보는 연극은 이번이 첫 연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멋있는 연극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첫 연극으로 계속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반야아제 연극을 보면서 그 주인공인 아제를 볼 때 인물이 결국 총까지 들었음에도 결코 밉지가 않은 인물이었거든요. 저는 계속 애정이 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물을 연기하신 조성아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만약 이 반야아제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에 혹은 진짜 삼촌인 가족으로 있다면 어떻게 대하셨을지가 궁금합니다. 답하기 전에 제가 옆에서 살짝 거들면은 캐스팅 비합니다. 네, 10문장이요? 처음에 조성아 배우를 만날 때는 아스트로프 헤일 역할로 캐스팅하러 왔어요. 네, 그때는 이제 시군경 배우 되기 전에 좀 연령대를 더 높게 다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술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가족 얘기를 하는데 형님 얘기를 하는데 형님이 딱 반야예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반야 같은 인상을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말하는 그 조성아 배우의 그 어떤 인간성이 굉장히 성실하고 10문장 넘었나요?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캐릭터면 반야해도 되겠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어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짧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저는 사실상 뭐 안톤 체홉도 좋고 반야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어떤 역할이든지 저는 좀 살아있는 인물에서 캐릭터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마침 반야는 저희 큰형님이 딱 반야처럼 정말 정말
답답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어렵게. 그래서 저희 큰형님을 좀 많이 그리면서 지금까지 캐릭터를 많이 만들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꼭 저희 큰형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세상에 많은 반야처럼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족 중에 내 바로 옆에 꼭 한 사람, 두 사람은 꼭 있지 않을까,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인물들을 좀 잘 살려서 마지막까지 공연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올라오신 공연을 국립극단의 반야아제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2질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쪽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연극 감사합니다. 그 무대에서 저는 좀 장치 같은 걸 많이 보는 편인데 연출님께서 선택하신 그 쌀이 쏟아지고 기계가 돌아가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이 세 장비 중에 뭐가 제일 비싼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사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되고 쌀이 떨어지지 않아도 되고 기계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걸 하셨잖아요. 그걸 하게끔 만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뭐가 비를 내리게 했는지, 태풍이 친다 하면서 소리만 나도 되는데 왜 이 막 내내 비를 내리게 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저는 그리고 텍스처로만 봤을 때는 사실 오영라는 우울해 보였고요. 소냐는 밝아 보였거든요. 근데 연극이 끝나고 생각해보니 반대인 것 같아요. 저에게 다가오는 면은. 그러면 그리고 그 둘이 제일 뭔가 내일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힘이 가장 큰 인물 같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여러 인물 중에. 그 둘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좀 저는 궁금해요. 왜 이 둘은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여기를 떠나서라도 이 남자와 같이 함께 살아야지라던가 계속 장부를 정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연기를 좀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무대는 이태선 선생님이 질문이 꼭 나올 것 같아서 이태선 선생님 무대 디자이너께서 꼭 참석했으면 싶었는데 다른 극장 셋업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는데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안 대본에는 거의 그냥 리얼한 누마루 큰 연못에 딱 솟아있는 사랑채에 딸린 누마루를 중심으로 해서 무대 지시물을 써놨어요. 본안 때는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고 굉장히 사실적인 그 큰 극장이 먼저 정해지고,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난 반야를 안 하면 도저히 못하겠다. 그게 작년 8월에 정했었나요? 6월에 죄송합니다. 아무튼 반야를 해야겠는데 해여름이에요. 근데 이철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은 오히려 반야 체육 작품에 있는 사이, 포즈 이런 것에서 진짜 이야기가 전달된다. 그건 결국 어떻게 보면 영상 매체 미장센 이런 것 같았어요. 그 미장센을 위해서 이태에서 무대 디자인님께서 하신 게 대본에 원래 비 내리는 거는 설정이 원래 있고요.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이 큰 극장에서는 디테일만 갖고는 전달이 안 되고 우리나라 관객 특성상 어떤 극적인 힘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순전히 이태 선생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누마루 회전도 이태 선생님이 굳이 원근법이 필요하다. 회전을 해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이 회전을 통해서 만들자. 그 컨셉이 약간 변형되긴 했지만 아무튼 제일 중요했던 질문, 어느 게 제일 돈이 많이 들었냐. 자, 이것은 비입니다. 물. 이 물을 담기 위해서 밑에 보강이 딱 보이는 곳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기술과 뭐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실제로 물을 쓰는 거 물은 돈이 안 되겠지만
물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제작비가 사실 안 돼서 누마르는 회전을 원래는 그 빗자루 쓰는 일꾼이 손으로 밀라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작비 다 정리하고 도저히 지켜보시던 우리 PD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모타를 달아주셔가지고 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엔딩은 그냥 이 쌀 쏟아지는 장치를 해주신 게 저는 정말 이태 선수님께 감사드리는데, 이게 없었으면 이 큰 극장에서는 그만한 에너지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상적이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쌀겨 쏟아진다는 게 자기가 운영하는 이보가 자기의 노동에 결국은 치워버리는 거죠. 뭔가 막혀있던 것이 그냥 빵 뚫려버린 것일 수도 있지만, 빵 뚫려서 좋은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진 거죠. 권총을 쏴서 더 복잡해지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나 또 실질적인 힘이 기침하셨나요? 쏟아지는 순간 바로 저 저강화 연출가가 너무 지독해요. 그래서 젊은 주연 배우들을 그냥 하루 종일 들들 볶아요. 그래서 내가 은경이한테 너 저런 연출 한번 받고 나면 나중에 어떤 연출가가 와도 겁안나. 그랬거든요. 선생님 평소보다 덜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품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미워할 수가 없어. 아주 지독해요, 저런 연출은. 커튼콜 하는데도 줄 맞춰라. 젊은 애들이 인사할 때 박수 좀 내가 치니까 치지 말라. 일부러 치려고 그랬어. 그렇게까지 아주 세심하고 정말 드문 연출가고 굉장히 귀한 연출가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 무대 디자인해주신 이태석 선생님께서 오늘 참석이 불가하지만 프로그램북에 이제 글을 참고해달라고 관객분들께 이야기 전해주셔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주요 배우, 젊은 배우분들 어떻게 연습 과정 손 선생님 말대로 힘드셨다고 하는데 질문이랑 같이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질문 주신 거, 근데 저는 그게 오영란과 서은이여서가 아니고 그때 여성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날 샤워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와, 이 집안 여자들 진짜 강인하다. 서은이 엄마도 너무나 강인한 사람이었고, 사실 저도 굉장히 이렇게 헬렐레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지만 말이 좀 잘 표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강인한 여자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되게 사랑하고 그것을 굉장히 살아내려고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양말레 점점 다 이 집안 여자들이 굉장히 강인해. 아마 그 시대의 여성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안을 끌어가고 어쨌든 살아내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강인함이 생기지 않았나, 인생에 대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그 지점이 제일 고민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저는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민음사 유튜브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전 사실 되게 태폐적인 문학과 아이고 웃으시네, 죄송합니다. 진짜 좋아해가지고요. 데카당스에 빠져있는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살아가야 하는 감각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는 항상 알지만 제가 좀 체감을 좀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출님이 하시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활력, 이 캐릭터가 근데 이렇게 항상 벅차고 힘들게 어떤 생활 노동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인물인데, 그건 알겠으나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막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그냥 저의 머릿속에 퍼뜩 스쳐 지나갔던 게 이제 베토벤의 한 일화였어요. 베토벤은 합창교향곡을 이제 만들었을 때 귀가 거의 안 들리는 이제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교향곡을 결국은 써내죠.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굉장히 이 은희의 생활이 굉장히 질이 멸렬하고 굉장히 항상 벅차고 그녀 또한 도망치고 싶겠죠. 그렇지만 은희는 그 노동 속에서 분명 느꼈다고 생각해요. 이 결국은 살아내는 게 가장 값지다는 거. 그게 결국은 해낸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토벤의 그 교향곡을 들으면서 베토벤의 어떤 일화를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말 역경 속에 있고 힘들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 큰 한 발이 아니라 작은 한 발이라도 그런 게 그런 점을 좀 주안을 두고 생각하고 연기했습니다. 네, 답변을 그러보니 또 이 집안의 그 기둥인 마점점 여사님도 강인함 하면 또 빠질 수가 없는데 마점점 여사님은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 사실은 원작보다 좀 역할이 크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대본을 읽고 일단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고요. 전체 대본을 보고 그리고 진짜 이 작품에 진짜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대본을 읽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대본을 다 읽고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뭐 냉소적이고 뭐 좀 나른하고 그런 길을 흘려갈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이걸 따뜻한 작품으로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마점점 여사하고 우리 은희하고 빼고는 다 캐릭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 정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 제가 이제 많이 신경을 썼어요, 사실. 정상으로 하자. 그래서 이 작품의 사랑 담당. 뭐 진짜 우리 그 연습 중에 우리 조성아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다. 세상은 사랑이다. 굉장히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이 작품 또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역할은 이렇게 표현하고 보듬고 같이 겪어내는, 인생은 겪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같이 우리 모두 겪어내는, 서병우는 서병우대로, 기진은 기진대로, 또 우리 식구들은 우리 식구대로 같이 겪어내자. 그러니까 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겪어내는 거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우리 겪어내요, 여러분. 백합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또 유니크한 안혜일 배우님은 어떻게 캐릭터를 생각하셨나요? 뭐 원래 너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역할이어서 많이 힘들어요. 사실 안톤 체홉 작가를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하지만 그 배우, 무대에서 시연을 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또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이라 처음에 들어볼 이 작품에 참여할 때부터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시작을 했고요. 제가 지금 기억난 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작품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샤워할 때마다 연습 끝나고 진이 빠져서 집에 돌아가서 샤워할 때마다 안톤 체홉 아저씨를 너무 원망했고요. 네.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힘들고 주안점을 두고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러시아 지역에서 저희 한국 정서로 이게 담아져서 넘어왔을 때 그 제가 알고 있는 원작에서 줄 수 있는 서브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국 정서에 더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뭐 구체적인 액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연출님께서 번안해 주신 대사, 활자에 있어서 조금 더 그 1930년대에 그 황간 그 지역에 어울릴 만한
모습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뭐 액팅이라든지 활자의 주안점을 많이 두고 고민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아네일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스트로프 자체가 현실을 자꾸 이겨내려고 자기가 힘든 것들을 자꾸 어떤 활력이나 감각을 통해서 연출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보여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그냥 제가 안경으로 매개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네일, 아스트로프의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내면적인 환경을 넘나드는 어떤 도구로 저는 일단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직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고 지금 가장 많이 조금 더 한국 정서를 잘 어울릴 만한 아네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뛰어들겠습니다. 체육 아스트로프가 체육이 말하는 자기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스트로프라고 했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아스트로프가 제가 보기에도 인물을 해석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인물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드라마tur기님? 왜냐하면 이 아스트로프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이전에는 이제 숲의 정령이라고 하는 이 반야 삼촌의 원작에서 이제 더 이전에 쓰여졌던 작품이에요. 사실은 갈매기보다도 더 이전에 쓰여진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 아스트로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한 인물은 이상을 가진 인물이 있고 한 인물은 완전히 방탕한 인물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두 인물을 합쳐서 만든 새로 개작할 때 만들어낸 이제 인물이 아스트로프라는 인물이라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자기 안에 있는 괴로움들을 각종 그 광대짓으로 지금 그러니까 연출님께서 연출하실 때에는 그 광대짓 하는 인물의 어떤 특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셔서 이제 무대에 이제 올리신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저는 이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봤지만 보면서도 이 고통은 받아야 하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아스트로프가 그만큼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에요. 이상이 너무 높고 그래서 지금의 시공간에서 이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100년 후, 200년 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들을 이제 연출님께서 1940년대 우리 지식인들이 느꼈을 당장의 행복, 당장의 해방에 대해서는 꿈을 꿀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더 먼 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인들의 모습으로 잘 엮어주셨어요. 그래서 고통은 받았어야 했었다. TMI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안톤 체홉 작가 그분께서 러시아에서 아스트로프 역할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의사하시기도 했고, 예, 이래서 그런 것들로 했다고 들어서 자기 얘기니까 너무 잘 알겠구나. 꿈에라도 한번 나와줬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꿈에라도 나와줬으면 하고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각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 듣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쪽 블록에서 질문 한 번도 안 받아서 저쪽 마지막으로 듣고요. 오늘 질문 답변 못 들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국립극단 홈페이지 Q&A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작은 질문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이제 되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은희 배우님께서 이제 감자를 먹다가 감자 메소드. 네. 갑자기 난 감자보다 못생겼어 하고 이제 감자를 던지는 장면이 되게 귀여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해서 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 누구도 저 은희 배우에게 못생겼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아닌가? 아무튼 이제 제가 든 생각은 이제 은희 배우님께서 약간 자격지심? 그러니까 약간 스스로를 약간 좀 낮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꾸 자신을 못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대본에서
이 캐릭터가 못생긴 캐릭터로 된 건가? 예. 왜냐하면 이게 이 말씀을 자꾸 심은경 배우님께서 해서 몰입이 잘 안 돼. 잠깐 마지막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더 듣고 싶은 거야? 네, 이 대사를 심은경 배우님께서 해서 솔직히 몰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릿결이 참 일단 원작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소냐가 자기 자신을 좀 약간 타박하고 항상 가는 사람들이 날 보면서 못생겼다고 해. 난 정말 못생겼어. 이러고 이제 혼자 한탄하는 그 장면인데 이제 그것을 좀 이제 광화 선생님께서 우리식으로 또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감자를 또 먹으면서 근데 리허설이래. 그 이제 연습을 하면서 제가 던진 거죠? 제가 먼저 깜짝 놀랐어요. 네, 한번 그냥 했어요. 연습하다 갑자기 던지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하자 그렇게 하자. 그냥 한번 던졌어요. 감자를.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어떠한 표현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어떤 게 좀 효과적으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상함이 보일까 하다가 그냥 난 감자처럼 못생겼어 이렇게만 하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광화 선생님은 뭘 이렇게 던지거나 이렇게 팍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칭찬을 받고자 싶어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니까 난 못생겼어 이러고 이제 던졌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감자를 이제 던지게 되었던 거고요. 근데 그게 좀 효과적으로 이 캐릭터의 어떤 귀염성과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떤 뭐랄까 속상함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더불어서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예, 또 뭐 제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뭐 저도 제 스스로 막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또 이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 아니 원래 오영란 그 혼자 독백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대사에 은희가 예쁘지는 않지만 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은경이를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출님한테 그 얘기를 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습니다. 예뻐. 근데 제 스스로는 그 대사가 사실 공감 갔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예, 제 스스로 저도 제가 막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막 이렇게 생각하는진 않아서, 네, 좀 더 그 장면에서는 감정이입이 좀 수월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답변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경 배우님의 발언은 지극히 개인의 생각이고요. 저희 국립극단의 의견과는 다르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반야제 남은 7회 공연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관객 여러분께서 위로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참여자분들, 관객분들께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 많이 화나셨는데요. 한마디씩 하고 한국 선생님 먼저 관객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그 감동을 안고 가실 것 같아요. 네, 명일쌤. 그 종화 연출이 4명의 그 주인공 배우를 대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아내일 역을 한 김승대 배우가 제일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김승대 배우가 고민을 하길래 야 연습할 때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무대에서는 가장 빛나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장 빛났죠? 근데 앞으로 7번 남았지만 그 많은 관심 이 소문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표는 없지만
리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야제가 여러분의 인생적인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31일이면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끝입니다. 예, 이제 시작하자마자 끝인데 너무 아쉽고요. 이 아쉬움을 좀 많이 어딘가 좀 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회차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 국립극단이나 저희 모든 출연진들, 스태프들 모든 분들이 이 작품을 만든 이유는 여기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이 이 작품으로 인해서 많이 위로를 받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작품을 만든 거니까요. 제발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위로받고 좋은 추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보고 모두가 은이라는 생각을 하면 못 이겨낼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공연에 이어서 또 이렇게 긴 관객과에 남아주셔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더 화내시기 전에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도 빠르게 퇴장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